안녕하세요. DJ입니다. 지금부터 제타 건담 같이 보기 제3화 캡슐 속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제타 건담의 악역들 중에서 이제 바스크가 처음 등장했을 때 그 바스크의 이미지는 거구의 악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그 기동전사 건담에 나왔었던 도즐과 비슷한 느낌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기동전사 제타 건담에 나왔던 악역들이 기동전사 건담의 자비가를 변주한 듯한 느낌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미토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노회한 우두머리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직접 손에 또 피는 잘 안 묻히는 그런 인물. 자주 등장하는 편은 또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백인 자비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이 좀 있고요. 키시리아 같은 경우는 하만이랑 참 많이 잘 맞죠. 뭔가 여성으로서 집단을 이끌어가는 그런 의미 있는 역할을, 카리스마 있는 역할을 부여받고 있고, 그리고 아시겠습니다만 기렌자비 같은 경우는 제타 건담에서 시로코로 좀 약간 바뀌었죠. 그러니까 시로코가 결과적으로 자미토프를 죽이는 건 또 기렌이 뭡니까 도질이 아니죠. 예. 그 아버지 대긴을 죽이는 거하고 굉장히 또 비슷하죠. 그런 전개를 향합니다. 제3화 캡슐 소개인데요. 자, 캡슐이 뭔지 또 그 속에는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뒷부분에 가서 캡슐이 나오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루나투는 기동전사 건담에서 나왔었죠. 와케인이 사령관이었고 초반에 굉장히 답답했어요. 와케인 등장하는 장면에서. 좋게 말하면 원칙주의자고 나쁘게 말하면 좀 융통성이 없는 뭔가 앞뒤로 꽉 막힌 연방군의 모습을 상징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보스니아가 등장하는데요. 사라미즈 개량형이 여러 척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 척이 연방군 소속의 보스니아고요. 그 앞에 가르벨베타, 라이라가 탑승해 있는 라이라 미라 라이라, 그리고 보스니아 염장 창야의 등장입니다. 아마 중국계인가 봐요. 창야는요. 창야의 저 연방 군복, 라이라 미라 라이가 입고 있는 저 버건디색 군복, 저것들을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티탄지의 검정색 군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스니아는 티탄지 소속이 아니다. 연방군 소속이다. 이런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아직 예. 브라이트한테 또 미안하다고 그래. 신나게 때려놓고 또 사소한 것 같고 미안하다고 합니다. 자, 친서를 자미토프에게 전달해달라고 그러는데 이 장면에서 자미토프란 이름이 처음 언급돼요. 그러니까 자미토프가 굉장히 또 역할이 있는 인물이지만 캐릭터이지만 이런 식으로 토미노 감독이 한번 이름을 언급하고 본격적인 등장이 나중에 한다는 이런 식의 연출 자주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자마이칸도 이 장면에서 브라이트를 한 대 툭 칩니다. 저 온몸이 아프고 쑤실 텐데. 이 자마이카는 외모는 또 히틀러를 연상시키는 측면이 좀 있어요. 하는 짓은 좀 쫌스러운 악당이죠. 지금 여기서 바스크는 인질극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군인데 아버지를 또 저런 식으로 인질을 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가마입니다. 거주블록이 돌고 있는 설정이죠. 지금 건담인포에서 앙그라의 출판물 그럼 곤란하죠. 저렇게 번역하면 안 되죠. 지하 출판물이라고 그래야죠. 언더그라운드 출판물이죠. 아무로에 대해서 알고 있었단 이야기. hen켄의 첫 등장, 블랙스의 첫 등장입니다. hen켄은 아가마의 함장이고요. 1, 2화에서는 내레이터로만 나왔었던 코스기 주로타가 드디어 이제 자기 캐로 나왔어요. 블랙스포라 준장은 에오고의 우두머리죠. 약간 레빌 같은 또 느낌이 있습니다. 인자한 지휘관인데 이런 지휘관은 또 오래 못 살아요. 빅명 횡사하죠. 그리고 레코아 론드의 첫 등장. 레코아도 참 굴곡진 인생을 살게 됩니다. 본인이 또 뭔가 아슬아슬하지 않으면은 못 견디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모험을 즐긴다고나 할까요? 원래 1년 전쟁에서도 게릴라로 참전을 했었죠. 그런 장면이 또 TV판 뒤쪽에 나옵니다. 자, 보스니아에서 가르발디 베타 부대가 출격을 합니다. 원래 그
가르발디 같은 경우는 MSX에 나왔었던 가르발디 알파의 후계기죠. 이 작품이 MSV들도 종종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카미유는 뉴타입은 에스파가 아니다. 뭐 이거는 그 기동전사 건담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언급이 됐었던 부분이죠. 자, 여기서 쿼트로는 아스토나지를 찾아가는데 아스토나지의 첫 등장. 아스토나지는 기동전사 건담 더블 제타에도 나오고 기동전사 건담 역스베샤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오고와 론도벨의 항상 기암에 탑승해서 있었던 뭐 최고의 메카닉이라고 봐야 되죠. 자, 여기서 쿼트로가 카미유에게 그리프스에서 건조되고 있는 전함이 있는 걸 알고 있냐라고 묻고 있는데요. 이게 나중에 나오고 있는 도코스 기아를 암시하는 겁니다. 지금 도코스 기아의 이름 자체는 나오지 않고 있고요. 붉은색 전함이죠. 도코스 기아 대형 전함이고요. 나중에 이제 티탄지의 기함이 되죠. 어머니 힐다 비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건담 마크2는 구식의 루나 티타늄 장갑을 쓴다는 이야기죠. 마크2는 그래서 어차피 마크2다. 저 대사도 종종 나옵니다. 그러니까 건담이란 이름을 달고 있지만 RX-78-2에 비해서 크게 성능이 나아진 건 아니다. 한계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타 건담이 등장하는 정당성을 갖추게 되는 거겠죠. 하지만 반대로 릭디아스는 건다리움 간말은 신서주를 활용을 했고 티탄주도 거기에 자극을 받아서 이후에는 건다리움 간말을 사용하게 되죠. 에우고의 전력에 대해서는 아직 티탄지나 연방군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아가마와 그 옆에 있는 사라미즈 계량형 몽블랑. 그러니까 이번 화에 벌써 사라미즈 계량형이 에우고의 한 척, 또 연방군의 한 척 이렇게 나옵니다. 마치 짐2가 에우고에서도 쓰이고 티탄주에도 쓰이는 거랑 비슷한 거죠. 똑같이. 뿌리가 똑같은 집단들이죠. 주로 이 에우고는 초록색을 많이 씁니다. 제복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블랙스의 제복이라든가 뭐 레코아의 제복, 나중에 나온 에마신의 제복도 초록색 계열이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나왔던 몽블랑도 그렇고요. 짐2도 초록색으로 칠하고 네모도 초록색이죠. 티탄즈는 이제 진청색과 검정색 위주고요. 이건 이제 그 변명하는 거죠. 프랭클린과 힐다를 인질로 쓰기 위해서 그런 거죠. 프랭클린은 대위, 힐다는 중이고요. 부부가 함께 있는 장면 지금 처음 나왔어요. 지금 자궁은 이 군인들인데요. 이거는 지금 바스크가 정말 비열한 인질극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할 예정인 거죠. 조금 있다가. 이번 화는 진짜 로봇 액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초반에는 이 가르발디가 에우고를 포착을 해서 전 진짜 에우고 맞는 건지 실체를 확인하는 장면이고요. 후반부에 가면 제2파로 가르발디 부대가 후퇴하고 그 다음에 하이잭 티탄즈 부대가 오게 되죠. 건담 마크2하고 방금 전에 토레스 야가마의 내비게이터가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금발이죠. 기동전사 건담 더블 제타까지 계속 나오죠. 라이라는 지금 깜짝 놀라고 있어요. 아가마의 존재에. 흰색 전함. 1년 전쟁에서도 참전을 했었던 역전의 용사라고 또 봐야 되겠죠. 티탄지의 초짜들하고는 또 다르죠. 자, 정선 신호를 냈는데 여기서 답변은 한번 직접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블랙스 이야기도 티탄즈가 아니다라는 거죠. 쿼트로 이제 대기하고 있어요. 여참 출격하려고. 그러면서도 아가마는 감소하지 않습니다. 정선 명령을 지킬 생각이 전혀 없는 거죠. 라이라도 에이스임을 암시하는 거죠. 연방군에서는. 옆에 몽블랑까지. 그래서 그 게임 기동전사 건담 기레네 야망에 보면은 라이라가 1년 전쟁에서도 연방군 소속 군인으로 아죠. 야장 계블과 더불어서.
브릿지에 접근해서 접촉 회선 대화를 시도합니다. 카미오는 어떻게 저게 루나투의 보스니아 소속인 걸 알고 있을까요? 저거는 약간 좀 이해가 안 가요. 저런 세세한 부대 배치까지 알고 있을까요? 에우고라고 직접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마 라이라미라 라이라는 에우고와 조우한 건 지금이 처음 아닐까요? 지온의 후계기들끼리 또 맞대결합니다. 콰트로의 릭디아스와 라이라미라 라이라의 가르발디베타. 그리고 아폴리 혹은 로베르토의 양산이 릭디아스 출격을 하는데 파일럿이 누군지는 안 나와요. 부부 사이가 참 영 좋지가 않습니다. 프랭클린. 아내에게 불륜녀 이름을 알게끔 한다는 것 자체가 프랭클린이 아주 형편없는 인간이라는 게 나오는데 또 그걸 또 못 참고 때려요. 하여튼 1화, 2화, 3화 계속 저런 구타 장면이 나옵니다. 이 에우고의 저 오렌지색, 저 노란색 계열의 노말 슈트는 일반 파일럿들이 입는 노말 슈트죠. 뭐 아포리도 있고 에마도 있고 그러고요. 나중에 이제 카미오는 건담의 파일럿이고 주인공이니까 흰색을 입게 되고요. 콰트로는 이미 처음부터 빨간색을 입고 있었죠. 근데 저 일반 파일럿용 노말 슈츠가 이번 화에서 약간 문제거리가 됩니다. 쉽게 콰트로가 라이라를 물리치지 못하고 있어요. 라이라도 만만치 않은 적입니다. 하지만 라이라도 붉은 혜성임을 직감을 합니다. 1년 전쟁 때는 붉은 혜성을 만난 적이 없겠죠? 사실 1년 전쟁 때는 그렇게 기동전사 건담에서 보면은 샤아가 계속 아무로한테 지는 장면들만 나왔는데요. 연방군 파일럿 중에 거기서 샤아에게 이기는 파일럿은 유일했죠. 자, 지금 짐투는 작화 붕괴예요. 붉은색 몸뚱아리였습니다. 그건 티탄즈나 연방군용이잖아요. 붉은색은. 지금 에우고 소속이면 초록색이어야 되는데 작화 문제에 있었습니다. 1년 전쟁 때 샤아 같은 소리랍니다. 자, 블랙스가 잠깐 함장 대리를 맡겠다라는 건데 지휘관이니까요. 함장 출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블랙스는. 자, 일단 콰트로가 클레이 바주카로 릭데스 클레이 바주카로 4개의 가르발디 중에서 라이라미라 라이라의 기체가 아닌 다른 이제 파일럿의 가르발디 베타를 한 기를 격추를 했어요. 체면 치레를 했습니다. 물론 원정을 온 측이기 때문에 그 동료함, 그러니까 모함이죠. 모함인 보스니아의 지원 없이는 원정으로 와서 싸우는 가르발디 부대가 훨씬 더 불리한 상황이었어요. 한기를 잃었음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릭디아스 양산형도 귀환을 합니다. 네, 이번 화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카미오는 저걸 굉장히 부러워하는 거죠. 지금 아직 이 아가마에 있는 전력은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지금 백식이 또 배치가 안 된 상황이고 제타 건담도 아직 배치 안 됐고요. 건담 마크2도 아직 실전에서 쓰지는 못하고 있잖아요. 알렉산드리아가 첫 등장했습니다. 자, 이 작전의 대장은 에마인데요. 교섭을 위해서 이제 맡기는 거고 나쁜 짓에 손에 피를 묻히는 건 제리드를 시키는 건데요. 아마도 제리드라면 설령 캡슐 안에 있는 게 뭔지를 알아도 명령을 수행할 것이다.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맡겼을 거예요. 에마였다면 안에 캡슐 안에 뭐가 있는지 알았다면요. 발포하지 않고 그냥 에우구 쪽으로 귀순했을 겁니다. 자, 티탄즈는 이제 마크2 3개 중에 한 개밖에 안 남았어요. 1호기, 에마 1호기만 남았고요. 뒤에는 제리드 등이 탑승한 하이잭 3개가 이제 뒤따라갑니다. 그러면서
아가마 쪽으로 향합니다. 지금 제리드만이 비밀 명령서를 받았어요. 자, 릭디아스 뒷모습이 자세히 나옵니다. 양산형. 빈피 스토리 어떻게 수납되어있는지 나오고요. 백기를 들고 오고 있는 건 에마신의 건담 마크 2 1호기죠. 여기서 보면 백기에 그 이렇게 펄럭펄럭거리는 게 특별한 장치가 되어 있음이 나옵니다. 왜냐면 무중력화에서는 저게 우주의 무중력화에서는 깃발이 진공 상태에서는 움직이지가 않잖아요. 예. 아, 무중력이 아니라 진공 상태에서는요. 예. 예. 깃발 설정이 쑥 지나갔죠? 자, 에마에 대해서 쿼트로를 비롯해서요, 이 아가마의 멤버들이 깜짝 놀랍니다. 에마의 어떤 담력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에마는 이 아가마의 일원이 되죠. 여성 캐릭터 중에, 그러니까 포구처럼 게스트 캐릭터나 다름이 없는 캐릭터들을 제외하면, 뭐 하마는 후반부에 가서 뒤늦게 나오고, 에마가 처음부터 끝까지 나온 가장 비중이 큰 여성 캐릭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것도 공명하는 음악 나옵니다. 1화에서 쿼트라고 카뮤가 공명할 때 나왔던 음악이죠. 에마가 뉴타입 인물을 암시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이제 브렉스와 그리고 hen켄을 만나는데, hen켄이 이 장면부터 반했을까요? 에마에게 첫 장면부터 첫눈에. 하지만 친서의 내용은 매우 파렴치합니다. 에마는 이 편지 내용 몰라요. 쿼트로까지 이제 봤습니다.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에마에게 보여줘도 되겠냐고. 그래서 보여줬는데, 캡슐 속에는 어머니 힐다가 들어있고 건담 마크토를 반환하지 않으면 뭐 부모를 다 죽이겠다, 이런 이야기죠. 에마는 부모도 군인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도 군인이었기 때문에 설마 이런 식으로 사병 집단으로 티탄즈가 운영될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군대가 취할 방법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티탄즈를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에마가 결단력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망설이지 않거든요. 이게 뭐 지구의 인력의 영혼을 빼앗긴 사람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앞으로 재탕원담에서 많이 쓰입니다. 각성을 못한 올드 타입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뭐 어스노이드나 티탄즈를 얘기하는 거기도 하지만요. 토레스가 엿들었어요. 그러면서 아가마에 있는 멤버들이 저거 무슨 소리라는지 다 알게 됩니다. 또 입술 물어뜯는 버릇. 노말줄 입고도 입술을 물어뜯습니다. 저렇게 떠벌리면, 또 엿듣고 떠벌리면 아, 웃으면 안 되는데요. 예, 죄송합니다. 웃으면 안 돼요. 토미노 감독 이런 좀 비극적으로 역설적이고 기가 막힌 장면들을 정말 기가 막히게 만듭니다. 예, 너무 잘 만들어요. 인간의 불행을. 저 캡슐이 뭔지 이제 정체가 나옵니다. 캡슐 안에는요, 하이잭이 바라보고 있는, 노리고 있는 저 캡슐은 감시 카메라까지 이제 내보내야지 포착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작은 거예요. 제리드는 명령서 꺼내듭니다. 캡슐 격파란 이야기죠. 지금 제리드는 폭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제리드도 뒤집어 쓴 거죠. 근데 제리드는 안에 있는 게 사람인 걸 알았어도 쐈을 거라는 거죠. 에마하고 다르게. 그래서 제리드는 악역인 거예요. 어떻게든 에마는 부정을 해보려고는 합니다. 네, 아마 옛날에 바스크하고 블랙스는 한솥밥을 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부대라든가 이쪽에서.
뭐 연방군의 장성들끼리 다 서로 아는 사이였겠죠. 카미오는 어머니가 캡슐 속에 있다는 걸 알고요. 황급히 3호기로 출격을 합니다. 나중에 요거는 이제 건담 마크2 출격 장면에 자주 나와요. 흰색 노멀 수트 입은 장면으로. 이건 뱅크 장면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라이플을 들고 나갑니다. 근데 라이플은 도대체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처음에 탈출할 때 라이플 없었는데 건담 마크2 2화에서요. 무단 출격입니다. 뭐 건담에서는 무단 출격이 너무 많이 나와요. 에마가 눈치가 빨라요, 확실히. 자, 여기서 카미우가 왔을 때 이 반응이 참 재미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뭔가 정이 깊은 아들이라면요. 어머니한테 갔을 때 카미우의 반응이 뭔가 어머니를 구해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꼭 구해드릴까요?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런 식으로 될 텐데 카미우의 반응을 보면요. 드디어 이제 그 어머니가 들어와 있다는 게 작화상으로 보이는데요. 어머니 이제 무서운 거죠. 카미의 반응이 어머니가 뭐라 그러는지 들리지는 않습니다. 들릴 수가 없죠. 예. 항상 이런 식이라는 거, 항상 이런 식이라는 거. 그러니까요. 뭐 하고 있는 거냐고. 뭐 어머니가 저기 있고 싶어서 있는 게 아닌데 사실 자기 잘못도 있는 건데 카미유는 어떻게 보면 귀책 사유가 있는 건데 제리드가 하이잭이 여기서 캡슐을 파괴합니다. 직접적으로 뭐 붉은색 유혈 이런 건 안 나오지만 저렇게 쏘면 어떻게 되는지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건담은 이렇게 잔혹함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드린 것 같은데 수성의 마녀로 건담 처음 입문하신 분들이 와 건담이 원래 이렇게 좀 매운맛이었냐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건담은 원래 매운맛입니다. 건담은 원래 사람이 죽는 전쟁을 다루는 작품이고요. 불사를 앞세웠던 건담 주인공들이 있긴 한데요. 그럼 이제 건담은 판타지로 가는 겁니다. 사람을 안 죽이고 전쟁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전쟁의 의미 자체가 왜곡돼요. 카미오가 오열합니다. 제리드는 올드 타입이지만 여하튼간에 뭔가 찜찜함을 뒤늦게 알았어요. 뉴 타입이었다면 처음부터 캡슐 안에 사람이 있는 걸 알았겠죠. 이렇게 되면서 3화는 종료가 됐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2화 말미에서 제리드가 시리즈 도중에 제타건담 도중에 가브스 레이와 함께 이제 사망할 뻔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또 하나의 안은 거기서 제리드가 살아는 남았지만 뭔가 기계인간 사이보그가 돼서 걸을 때마다 철커덕철커덕 하는 걸로 뭔가 기분 나쁜 이미지의 캐릭터로 더 만들 생각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결국 이제 그대로 실행은 안 됐다고 그러고요. 대신에 아시겠습니다만 킬리만자로에 제리드가 등장할 때 보면은 아직도 부상에서 회복이 되지 않아서 목발을 짚고 있는 상태로 나오죠. 가브스레이에서 너무나 호되게 당했기 때문에 그때 제타 건담한테 당하면서 마우아가 그러면서 죽었었죠. 참 토미노 감독이 대단한 게 3화를 저렇게 비극적으로 끝을 내면은 또 시청자들 입장에서 4화를 안 볼 수가 없죠. 힐다는 제타 건담에서 이름이 있는 캐릭터들 중에서 가장 먼저 사망을 했습니다. 에마신 같은 경우는 이미 바스크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고요. 그러면서 에마는 에우고를 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에마와 카미우가 뭐 연인이 될 것처럼 암시하는데 지켜볼까요? 저는 4화 에마의 탈주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